자, 이번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킬러는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었죠. 육모 킬러도 여기서 나왔었고, 로그 함수 쪽에서.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넘어가자. 지수 함수가 뭔지 이미 알고 있죠. 지수로그 함수의 개형을 떠올려야 된다면 나는 증가냐 감소냐부터 판단을 해요. 미치의 범위에 따라 미치 1보다 크면 어떤 개형이 그려지고요? 증가. 미치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주요 정보는 일단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항상 지난점이 존재하죠. x에 0 대입하면 미치에 관계없이 항상 y좌표가 1이 되고요. 그리고 x좌표에 1 대입하면 y좌표가 항상 지수함수의 미치 나오니까 미치 몇인지 궁금하면 x좌표가 1일 때를 관찰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로그는 x, y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상황이니까 똑같고요. 자, 미치 대속 판단은 지수를 기준으로 외우면 좀 편해요. x좌표가 1일 때 1대2 하면은 x에 1대2 를 살펴보세요. 저 좌우에 왼쪽 그래프에다가 그럼 전부 다 y좌표가 a, b, c, d 자기 미치 나오는 거야. 그때 y좌표를 읽어서 내가 미치 대소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x축에 가깝다, y축 가깝다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네, 미치 보이는 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 이제 x, y 좌표의 관계에 대해서는 식을 한 줄 줄여 쓸 수 있는 그냥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건데요.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아놔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소개는 해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외우는 게 편하고요. 항상 지수로그가 x, y만 바꾼 거기 때문에 좀 헷갈려. 둘 다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지수 기준으로 외우는 게 항상 편해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x좌표가 1 증가, y좌표가 a배. 이렇게 외우면 이제 외우기는 편한데 문제는 평행이동 됐을 때 a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y축간 평행이동은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우리가 항상 이걸 쓸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x좌표가 1 증가, 그러면 뭐가 a배냐면 따라서 점근선과의 간격이 a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평행이동 됐을 때도 항상 쓸 수 있는 거거든.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x좌표가 p일 때 잘 안 보이네. y는 ax이라는 지수함수에 내가 색칠을 해줄게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때 여기 x좌표를 p라고 둔다면 y좌표는 a의 p승이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x좌표를 p 플러스 1 클 때 x좌표에 대한 y좌표를 관찰하면 a의 p 플러스 1승이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몇 배가 됐으면 확인할 수 있죠? a배. 이거는 점근선과의 간격이 a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격이 a의 p승이었다가 a의 p 플러스 1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보여주자면 y는 이 x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 평행이동 안 한 걸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애들이 평행이동 되면 다 틀린 거. 자, 예를 들면 여기가요 p였어요. 그리고 x좌표가 1 증가했을 때 p 플러스 1일 때 여기 y좌표를 q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q라고 내가 써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q 따라하세요. 2배. 미치 2면 2배야. 왜요? 하면은 이 q는 2의 몇 승? p승 여기 쓸 수가 있고요. 그때 p 플러스 1일 때 y좌표를 p로 나타내보면 2의 몇 승이라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2의 p승을 쓸 수 있으니까 몇 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배. 이렇게 다 생각하면 돼요. 미치 3이었으면 몇 배가 됐었을까? 3배. 왜냐면 플러스 1이 되면 3이 됐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2의 x승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p일 때 p 플러스 1일 때를 관찰해보면 자, 여기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죠? y좌표 2의 p승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2배가 똑같이 된다면 y좌표가 뭐여야 하는데 2배니까 2 곱하기 2의 p승 더하기 4가 돼야 되지만 p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2배가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배가 되죠? 2배가 안 되고 몇이 나오죠? 2 곱하기 2의 p승 플러스 2니까 2배가 안 돼. 근데 뭐는 2배가 됐냐면 이 점근선과의 거리는 얘네들의 거리가 2의 p승이거든요. 점근선과의 간격. 이 간격은 2를 빼주면 2 곱하기 2의 p승이 되니까 점근선과의 간격은 여전히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2배가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쓸 거면 제대로 외워 쓰시고요. 아니면 아예 쓰지 말고 시를 한두 줄을 더 쓰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얘는 정근선과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로그는 y는 x에 대한 대칭한 거기 때문에 x, y에 대한 정보들이 바뀐 거라서 따라하세요. y좌표 1증가, x좌표 a배. 네,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의 관계없이 항상 쓰려면 y좌표가 1증가할 때 뭐와의 간격이 a배가 된다고 외우는데요. 정근선과의 간격, 이 a배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쓸 수 있겠죠. 이거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거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계산하면 다 나와.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잘 쓰시고요. 자, 평행대칭 이동은 수학 상하했던, 고등수학 상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네, 이건 너네가 읽어보시고요. 굳이 내가 언급하진 않을게. 자, 지수로가 함수의 대칭 이동,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해서 2의 x승 그래프와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낸 거고요. 자, 2의 x승과 2분의 1의 x승, 2분의 1 x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 이거 대입하면 어디에 대하여 대칭했다는 의미예요? y식 대칭했다는 얘기니까 저런 관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따라하세요. y 대신 마이너스 y. 근데 이거 넘긴 거야 그냥.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었다면 무슨 축 대칭이 되었을 것이다. 대칭 시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거를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x축 대칭한 후 y축에 대칭을 한 거야. 이런 대칭을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평행 이동된 걸 작도해라 라고 하면 나는 뭘 보냐면 따라하세요. 정근선 작도. 나는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방향에 맞게 그려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봅시다. 이 지수함수인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밑이 이거 2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4회로 바꿔주면 좀 더 좋아요. 아니면 4분의 1로 바꾸던가. 4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4의 x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x 자리에 뭐를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을 한 번 했었고 시킨 다음 뭐 시켰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근선의 위치는 얘 통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y는 2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대칭을 한번 했잖아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요. 정근선에 가까워지도록. 자,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정근선을 나는 먼저 작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릴 건데 정근선은 따라서 정근선은 진수가 0인데 생긴다로 외우면 좀 우리가 작도하기는 편해요. 그럼 x가 몇일 때? 4일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로그 2하고 4x는 양수니까 그냥 이 모양이었을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마이너스 원래 y 거거든. 그럼 그냥 뒤집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작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점이 있다면 그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건 얘가 정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느냐 이것만 너네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점은 직접 점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헷갈리면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지수로그에 대소 비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따라하세요. 미통일? 지수 비교. 로그끼리 비교해야 된다. 따라서 미통일? 진수 비교. 그래서 밑이 통일됐을 땐 지수 또는 진수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곱하기 로그 2의 5. 그 다음에 이스 하고 뭘 하면 좋을까요? 로그 2의 24?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밑이 뭐가 되어 있어요. 통일돼 있으니까 이거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 비교? 진수 비교를 해주면 얘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로그 2의 x면 증가함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1. 그러면 이 진수가 클수록 진수값이 커질수록 점점 y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25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미통일 지수 또는 진수 비교.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좀 까다로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될 때는 따라하세요. 빼고 나누고 엔제곱. 생각 방법이 있는데요. 뺀 거는 진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다 쓸 수 있어. 이건 지수 로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수 로그 삼각 뭐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수 비교 방법이에요. 자, 뺀 게 만약에
몇보다 어떠냐를 봐야 되는지 궁금하면 따라서 같을 때 이게 만약에 똑같았으면 A 빼기 B 하면 몇 나왔어야 돼? 0. 그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컸냐 작았냐만 내가 확인을 하면 배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 빼기 B인데 그 양수였어? 그럼 누가 더 컸었다는 얘기인 거야? A가 더 컸다는 얘기인 거야. 음수였어? 그럼 누가 더 컸다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예요. 자, A 나누기 B 만약에 두 개의 배수가 궁금하다? 하나로 진짜 나눠버리는 거야. 자, 그럼 같을 때를 기준으로 똑같았으면 나누면 몇 나왔어? 1 나왔을 거야. 지금 내 거에서 카톡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방해가 좀 나온 거 같네. 미안합니다. 그만. 네, 안 걸릴 수 있네. 자, 만약에 A가 컸었다면 나누면 누가 1보다 컸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예요. 1보다 작았다면 B가 더 큰 거죠. 근데 그건 주의할 거는 양수일 때만 확인을 해야 돼. 왜냐? 음수인 수도 있었다면 내가 B분의 A가 1보다 컸다 해서 A가 더 컸다가 되는 건 양변의 B를 뭐 해서? 곱해서 그러면 A가 B보다 컸다를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동은 방향이 뒤집히지 않았어야 되기 때문에 B가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이거는 양수일 때만 쓰세요. 너네가 양수, 음수 잘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애매하다? 그럼 양수일 때만 쓴다고 외우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다음 n제곱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내 맘대로 n제곱해서 비교를 해버려도 괜찮다 이건데요. 예를 들면 음수가 껴있을 때 왜 안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2 a제곱 한 개 b제곱보다 컸다. 내 맘대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a제곱이 더 컸대. 그럼 누가 더 컸었구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a가 뭐 마이너스 3이고 b가 뭐 마이너스 그냥 양수로 볼까? 1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원래는 누가 더 컸었지만 1이 더 컸지만 제곱하면 이제 마삼의 제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일 때만 써라. 따라서 빼고 나누고 n제곱. 이거는 일반적인 배수 비교 방법이에요. 센 같은 거 보면은 내신 대비할 때 삼각에서도 이 빼는 방법을 써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일반적인 방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지수로그 방부등식은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다루는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4개를 합쳐서 우리가 외우시면 편하다 이거고요. 자, 지수 로그 방 부등식에서는 일단 3가지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쉬운 건 따라서 미통일이 가능할 때. 개꿀하고 그냥 지수나 진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미통일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따라서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식이 있는지 확인.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변형해서 치환해서 비교를 해버려도 된다는 얘기고요. 치환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된대요? 범위주의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할 만한 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하는데 그 식 변형은 2가지 방법이 따라하세요. 양변 및 양변 로그. 양변 로그를 취할 때는 밑 조건을 주의를 진수 조건을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세모는 네모다에다가 양변 로그를 취한다는 건 로그 세모, 로그 네모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따라하세요. 세모 네모를 진수로 사용하겠다. 근데 애초에 음수였는데 막 진수로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양변 로그를 취할 때는 이거 체크를 하면서 취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부전처럼 나와야 돼. 그래서 너네가 지수고 방부등식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싹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익숙하지 않은데요 하면은 나한테 말하면 문제를 뽑아줄 테니까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실수 조심하라고 되는 거고요. 자, y는 로그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a가 1보다 클 때. 자,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무관분할. 네, 너네가 만약에 f 절대값 x 그리기를 할 수 있다면 데칼코마니 찍어서 그냥 그리면 되겠지만 복잡해지면 뭐 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무관분할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절대값은. 그래서 절대값 x이기 때문에 x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0일 때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면 0보다 클 땐 그대로 쓰시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어디에 대한 대칭? y축 대칭 시킨 걸 그려주세요. 그래서 대칭 시킨 걸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절대값 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의 지수를
곱하기로 앞으로 빼낼 때는 주의해야 돼요. 따라 짝수를 내릴 때 짝수를 내릴 때 절대값을 남긴다. 절대값을 남기고 내려와야 똑같은 함수인 거야. 우리가 같은 함수의 조건은 수학 하에서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원소의 대응이 같다. 애초에 정의역이 다른 함수면 애초에 시작부터 다른 함수인 거야. 자, 근데 예를 들면 진수 조건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는 x가 무슨 수일 때만 정의가 되고요. 양수일 때만 정의가 돼요. 앞쪽에 있는 함수는. 뒤쪽 함수는 진수가 x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뭐만 아니면 다 정의가 돼요. 0만 아니면 얘는 음의 실수일 때도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 애초에 정의역이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다른 함수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로그 a에 뭐가 돼야 돼요? 2 앞으로 내려준다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남겨놓고 음수여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왔는데 그냥 내렸다 바로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너희가 자, 그 다음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실수배와 평행이동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실수배를 평행이동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고 평행이동을 실수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봐봐. 예시는 여기만 넘어갈게. y는 하고 2의 x 플러스 1승이면 y는 2의 x승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1만큼 옮긴 거잖아요. 네, 양의 방향으로 y만큼 또 왼쪽으로 1만큼. 근데 이거를 내가 실수배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솔직히 몇 곱하기 2 곱하기 2x 하면 2x승 그래프를 몇 배 했다? 2배 했다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하고 3 곱하기 2의 x승도 평행이동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어떻게? 2x승 플러스 로그 빼 땡땡 2의 3 2, 3 이렇게 확인해봅시다. 이게 2x승 더하기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면 얘네 둘을 바꿔봐야 된다고 했죠. 바꿔보면 3의 로그 2의 2승이니까 로그 2의 2가 몇이라서? 1이라서 이거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야 왜 더하기가 됐어요? 곱하기가 되죠. 네. 그래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이죠. 3을 이제 2의 한 다음에 로그 2의 3 이렇게 바꾼 거야. 이 과정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3의 1승이잖아요. 이게 3의 로그 2의 2승 곱하기 2의 x승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얘네들 자리를 뭐 해도 되기 때문에 바꿔도 되니까 그리고 앞쪽에 있는 실수는 어떻게 바꿔버리면 2의 로그 2의 3승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위치 같은 수를 곱하면 지수를 뭐한다? 더한다 해서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일 평행이동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수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로그는 없죠? 로그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1, B 대 한 건데요. 평행이동 관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그냥 그래프에 일반식에서 나타낸 거니까 방금 말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기호로 된 게 어렵다고 혹시나 숫자로 표현을 해줬고요. 참고로 x의 개수가 1일 때 미치 절대값이 같거나 아니면 역수관계이면 사실 이게 역수관계면 이제 2분의 1이 있으면 이거 이제 2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평행대칭 이동을 했을 때 모아지게 만들 수 있다, 겹쳐지게 만들 수 있다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밑이 4인 지수함수고요. 이거는 2로 묶었을 때 x마 2분의 1이잖아요. 2를 얘한테 주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밑이 무슨 관계니까? 역수관계 또는 이거 4분의 1을 마이너스 1승 위로 올려버리면 얘 밑이 4인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행대칭 이동 관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x 대신 ax. 네,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x축 방향으로 a분의 1. 네. 역수배로 너네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체 방정식 풀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4의 x승과 2의 x승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4의 x는 2 곱하기 x로 바꿀 수 있거든, 지수를. 2에 2 곱하기 x승이니까 따라서 x 대신 2x x 대신 2x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따라서 x축 방향 2분의 1배 압축시킨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가 y좌표가 똑같은데 여기 2k였대요. 그럼 여기는 뭐다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k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기울기의 측면에서도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x 증가량이 절반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모가 절반이 된 거야. 그러면 전체 기울기는 몇 배? 2배가 돼서 기울기가 m이었다면 2m이 된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잘 쓸 수 있으면 식을 많이 줄일 수 있긴 한데 뭘로 계산 다 하면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건 핵심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거니까요. 너희가 소화할 수 있으면 쓰시고요. 아직 소화 못하겠다? 일단 그럼 좀 더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시고 기본적인 게 탄탄해지면 이 정도는 너네가 받아들일만 할 테니까 이거는 선택으로 남길게요. 자, 그 다음 이게 너무 많이 나오죠. 이번 6모 22번에도 이게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랑 같이 나왔었던 문제 중 하나였고요. 이걸 때 처음에 내가 못 봐가지고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우리가요 XY축 어떤 평행이동 관계의 두 그래프가 먼저 주어져야 돼. 예를 들면 평행이동 관계네 라는 걸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 예를 들면 뭐 1, 2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다 라고 하면은 따라가세요. X증가량, Y증가량 이걸로 해석을 한다면 기울기 몇인 직선을 떠올려서 1, 2 하면 기울기 몇인 직선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Y인 직선이 나오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F를 평행이동해서 G가 됐다는 얘기는 F에는 이거 곡선은요 점이 무수히많이 모여서 곡선이 된 거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PQ, PQ, PQ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GX가 F를 X축 방향 P,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면 그걸 가정을 깐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X축 방향을 X 증가량을 했을 거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을 Y 증가량을 해석했을 때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라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모든 점들을 평행이동해서 GX 위의 점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A라는 어떤 점도 PQ 평행이동하면 이 G 위에 있어야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G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길지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평행이동하면 PQ 하면은 X 증가량 Y 증가량 해석하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이게 M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A를 평행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한다면 걔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걸 평행이동하면 이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걸 P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위에 있어야 돼요. 둘 다 만족시키는 건 이 교점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교점의 X, Y 좌표 차이가 딱 평행이동한 만큼이다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또 들어줘야겠죠. Y는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4로 볼까요? 자, 그리고 y는 2x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되고요? 맞네? 이만큼이네. 미안. y축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평행이동 관계네 하면 직선이 나온지 확인하고 직선이 나와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확인해야 돼. 확인할 희망사항 이 x 증가량, y 증가량을 해석한다면 기울기 몇인 직선이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지 확인했는데 이게 진짜 y는 마이너스 2x 풀 k 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대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이 점을 평행이동 이 맞아 평행이동 한 게 딱 요 점인 거야.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P, Q라고 둔다면 이 점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X 좌표가 몇이고요? P 플러스 2, Q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는 얘기인 거예요. 6모 22번이 이거에다가 이제 뭐까지 나온 거였냐면 예를 들면 Y는 fx 위의 점입니다를 내가 인위의 점을 미지수로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예를 들면 P, T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떤 점이 정말 특별하게 어떤 점이 FT, T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X좌표를 이렇게 놔지 Y좌표를 왜 이렇게 놨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T는 썼으니까 U를 써볼게요. F, U, U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Y는 GX 위의 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밝혀냈어?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대입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입하면 x에다가 fu 대입하고 y u를 대입하면 c가 어떻게 나오죠? u는 하고 gf u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관계인 거야? 역함수라고 하면은 논리적 해석이 조금 있고요. 발레가 조금 있기 때문에 따라서 y-x 대칭 관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대칭 관계. f랑 g랑 y-x에 대한 뭐구나. 대칭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참고로 이게 역함수가 되려면 얘네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 또는 이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이 정역이면은 상관없는데 발레가 조금 존재하긴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역함수가 되지 않는 발레가. 근데 yx에 대한 대칭으로 생각하면 항상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킬러에서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두 함수가 선대칭 또는 점대칭 관계일 때 둘 중 하나를 평행이동한다면 그 대칭 관계가 깨질까 아니면 유지가 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y는 x 대칭 관계를 유지하려면 얘가 위로 q만큼 갔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q만큼 가야 대칭 관계를 유지해줄 수가 있겠죠. 는 직관적인 해석이고요. 엄밀하게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증명을 직접 해야 돼요. 그 증명 과정을 내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증명을 하나만 해줄게요. 자, 그래서 XY 대칭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X는 A에 대한 선대칭 관계인데 하나만 평행이동시키다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는 2X 있고요. Y는 2분의 1X승 하면은 어떤 관계일까요, 둘이? Y축 대칭 관계가 될 거야, 2분의 1X. 근데 그걸 평행이동 해가지고 Y는 2분의 1에 x-4승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x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당겼대요? 4만큼 당겼대요. 그럼 얘는 선대칭 관계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깨졌을까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대칭선은 x가 몇일 때 1일까요? 2일 때인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대칭선은 절반만큼 따라온다. 얘가 4만큼 옮겼죠? 그럼 대칭선은 얼만큼만 따라온다고? 이만큼, 절반만큼만 따라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요? 하면 증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증명. 우리가 F랑 G가 선대칭 관계가 되려면 F를 선대칭하면 G가 되고 G를 선대칭하면 F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내가 F A-X, X A를 기준으로 F가 A만큼 왼쪽 갔을 X만큼 왼쪽 갔을 때랑 G의 오른쪽 X만큼 갔을 때랑 똑같다 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 직관적인 해석이고요. 또는 이제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계산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f에다가 2a-x를 넣었는데 gx랑 같은 식이 됐다? f랑 g랑 x는 선대칭이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인 거야. 그리고 의심이 되면 너네가 미적분은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f랑 g가 x는 선대칭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두 항등식이 성립하는 상태인 거야. 선대칭이니까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G를 내가 오른쪽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면 이 점선으로 표현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칭선인 X는 A는 절반만큼 정말 따라올까를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평행이동 시킨 함수를 새로 H라고 정의를 하고 F랑 H가 선대칭 관계인지 어디에 대한 선대칭 관계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항상 성립한다고 알려줬던 요식 있죠? 얘는 선대칭은 존재 가능성이 있거나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야. 이 항등식에서 내가 H가 된다고 식을 변형을 할 거야. 자, H는 G에다가 X에 뭐 대입하면 H가 된대요? X-P를 대입해야 H로 바뀐다고 했지? 이 항등식에 X자리에 X-P를 대입해. 그러면 여기 2A하고 X자리에 X-P G, X-P는 뭐라고 쓰고 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따라와봐, 집중해서.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선대칭 누구에 대한 대칭이냐 해서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정리를 해서요. 한쪽에 -x 이렇게 되고 2배의 a 하면 그 a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거든. 잠깐만. 그래서 얘를 x는 그 -x는 그대로 놓고요. 여기에서 2로 묶어낸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p 하고 -x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f와 h는
A뿔 2분의 P에 대하여 선대칭이구나 하니까 대칭선이 원래 X는 A였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얼마큼 따라와서? 절반 2분의 P만큼 따라와서 A뿔 2분의 P가 되었다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반만큼 따라온다는 자유롭게 너네가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 이걸 증명할 수 있을 필요는 없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증명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까 내가 2x는 2분의 1 x는 있을 때 하나를 내가 10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몇 기준 선대칭이 됐을 것이다는 할 수 있어야 돼? 10만큼 옮겼어. 대칭선은 아니 이걸 못하면 이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데요? 야 봐봐 y 2x y는 2분의 1 x x는 0 선대칭이죠. 이거를 내가 평행이동해서 이 친구 평행이동 이렇게 당겨가지고 10만큼 평행이동해서 얘 y는 2분의 1에 x마 12도 있어. 10만큼 옮겼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x가 평행이동하는 함수는 선대칭일까? 어디에 대한 선대칭이야? 그걸 이럴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x는 선대칭이다. 일단 그건 너희가 꼭 쓸 수 있어야만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냐면 점대칭일 때는 봅시다. f랑 g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하면 항등식이 성립해요. 어떤 항등식이냐?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 오른쪽 x 갔을 때 함수값의 평균이 b로 일정하다. 그러면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라는 항등식이고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보다는 2를 보통 넘겨요. 이렇게 넘기고, 내가 만약에 확인하고 싶다? 와씨 이거 점대칭 같은데 의심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통 확인하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식을 변형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얘도 계산해야 되는데 식을 두 개를 계산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하나만 계산하는 게 좋아서 x에 x-a를 대입하면 f 2a-x 플러스 gx가 2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f랑 g가 a, b 점대칭일 것 같잖아? 그러면 이거 넘긴 게 gx랑 똑같음을 계산해서 확인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수투에서는 왜 대칭성을 외우고 있잖아요. 3차 함수는 변곡점대칭, 4차 함수는 선대칭인 특정 모양들이 있다를 외우고 있다면 이런 증명은 안 해도 되겠지만 엄밀하게 너네가 풀려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 2x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아까 원점대칭인 건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만큼 내리면 이게 점대칭일까? 점대칭이라면 어디에 대한 점대칭일까를 쓸 수는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절반만큼 따라온다. 대칭 점도 똑같아. 원래 몇 콤마면 대칭인 친구였는데 0콤마요. 근데 하나를 내가 아래로 이만큼 내렸지? 그럼 대칭점은 어디로 얼만큼 따라왔을까? 아래로 이만큼 따라와서 몇 콤마면 점대칭이 될 것이다. 그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안 풀려. 자, 그래서 그건 증명이에요.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고, 우리 논술하는 친구들은 이거 여기 있는 것들 시리즈, 증명 시리즈 있죠? 이거 다 따라서 증명해 보시고요. 안 하는 친구들도 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잘 하고 싶다. 이런 거 해보는 연습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일단 이 결과만 알아도 괜찮으니까. 자, 그럼 봐봐.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의 x는 이 x가 원점대칭이었어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얼만큼? 위로 얼만큼? 자, 얘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대칭 점도 따라왔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얼만큼? 이만큼 따라왔을 거고 대칭 관계 유지가 됐겠죠? 그 다음 위로 이만큼 올릴 때 대칭점도 따라왔을 거예요. 어디로 얼만큼? 그러면 대칭점이 얘가 몇 콤마면 점대칭이다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증명도 해보면 좋겠고 다음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지겹도록 나오죠? 자, 역함수 관계인 지수로 함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온다. 아까 잠깐만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1, 2, 3번 써놨죠?
자, 봅시다. 자, 이거 많이 봤죠? 내신할 때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각각 그래프가 교점이 하나씩 생겼다. 그 교점들 되게 특별한 관계야.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 줄여서 그냥 대칭쌍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2x 로그 2x 그러면 역함수 관계죠.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씩 싸웠다고 나오고 여기가 3,8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 바로 몇 콤마만 쉰다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요. 대칭관계다 이거 모르면 문제는 안 풀리고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들은 알면 좋다 정도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나머지는 알면 좋다. 식을 좀 줄일 수 있다 내용이고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특징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쩌고 나오면 이거 넘겨버리면 x 플러스 y는을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좌표합. 좌표합이 y절편이랑 똑같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뭐 3,5였다. 그럼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이다? 딱 1번에 위에 나와야 되고 5,4. 그리고 이 직선 위의 점들의 특징 좌표합이 항상 일정한데 얘 알았지? 얘 좌표합 몇이야? 8. 얘는 전부 다 좌표합이 몇인 거야? 8. 여기는 따라서 0콤마 이거 8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야? y좌표 0,8이고 얘는 0,0인 거예요. 8,2인 거고 또 y는 xy 교점 얘 특징 xy 좌표가 어때야 되니까 같으니까 반반 나눠 가져야 돼. 그럼 여기 몇 콤마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계산을 줄일 수 있고요. 이거 모르면 문제는 안 풀리잖아.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xy 축과 이루는 예각이 항상 몇 도라서 그래서 몇 대 몇 대면 1대1 직각 이등변을 이용하면 계산을 많이 또 줄일 수 있다고 잘 쓰면 좋아요. 그럼 또 이게 45도일 때만 써야 될까? 60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몇 대면 1대 2대 루트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세변의 길이는 계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유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그러네요.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다시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역함수와의 교점은요 대부분의 문제가 증가함수일 때로만 나와서 따라하세요. 교점이 존재하면 y는 x 위에 있다 해서 그냥 슥싹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틀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함수이라면 함수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교점을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 b라는 교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입했을 때 y는 fx, y는 f 인버스 x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fa가 b다, f 인버스 a가 b다 이게 식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양변에 f 인버스 취하고 f 취하면 이렇게도 식이 바뀌겠죠? 식 변형을 한번 해준 거야. 그럼 얘를 거꾸로 위에 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fb가 a라는 얘기는 f가 어디를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b, 이것도 마찬가지. 역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예? b, a를 지난다. 그럼 거꾸로? 그러면 f랑 g가 어디로 지나야만 하는구나. b, 여기다 a, b를 지난다고 가정했더니 어디를 지나는 게 확인? 무조건 지나야만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때 만약에 a, b가 같은 값이었다면 이거 y는 x 위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a, b, a랑 b랑 똑같으면 y는 x 위에 두 점인 거니까 y는 x 위의 점이다 그래서 그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a, b가 달랐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죠. 2,1, 1,2 그럼 어디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쌓는 두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 상황이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f가 증가함수라면 예를 들면 대칭 쌍인 두 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b, b, a 이렇게 되면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f 위에 두 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증가함수인데 그러면 평변 순변을 만족하는 순간변의 이상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이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b-a분의 a-b 약분하면 몇이에요? y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 기울이 몇 신점이 적어나가 존재? y는 좀 적어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했는데 방금 분명히 증가함수 y는 기울기가 존재하면 안 되죠. 그냥 오순인 거야. 그래서 대칭쌍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까 교점이 존재한다면 어디 위에 있거나 yx 위에 있거나 어떤 관계거나
대칭쌍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증가함수라는 전제를 깐다면 대칭쌍이 가는 거네. 불가능. 그래서 모두 어디 위에 있어야만 한다? x 위. 근데 만약에 거꾸로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yx 위에 하나는 있을 수 있거든. yx 위에 두 개는 있을 수가 없어. 왜요? 하면은 평균 변화의 몇이야? 1. 그럼 요 사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점이 기울기 몇인 점이 존재해요? 1인 점. 근데 무슨 함수라고 했는데 감소는 안 되지. 또는 이랬대. 감소함수면 이 구간 내에 어떤 두 점을 골라도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데 얘네들도 그러면 x값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버려요? 커지니까 감소함수의 정의 무슨이다. 이게 좀 더 엄밀한 표현이긴 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라면 ymax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그럼 가능하다면 존재한다면 몇 개는 괜찮은데 하나는 괜찮은데 두 개, 세 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세 개가 존재하는데요. f 인버스 그 점 x좌표 0, 1, 2다 여기서 줬어. 그럼 f가 증가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교점이 0, 1, 2 전부 다 얘네가 어디 위에 점이겠구나. 마이너스 위에 점. 그럼 몇 콤마 몇이랑? f0은 0 하면 돼요. 몇 콤마 몇? f1이라고 2콤마에서 f2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f가 감소한다면 따라서 마이너스 b 또는 대칭쌍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칭쌍이고 얘가 마이너스 b 또는 이제 얘네들이 대칭쌍이고 얘가 마이너스 b 또는 얘네들이 대칭쌍이고 얘가 마이너스 b. 근데 감소함수라면 예를 들어봐 얘네들이 대칭쌍이고 얘가 마이너스 b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그러면 몇 콤마 몇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인 거야. 얘네들이 대칭쌍이면 0,1과 1,0 그리고 몇 콤마면?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보자. 자, 그러면 0일 때 0,1 1,0 감소함수 정의에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갑자기 몇 콤마면 2,2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감소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x가 커졌는데 y값이 커져버렸잖아. 그럼 감소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라서 가운데 게 yx 위 이렇게 너네가 기억하는 편이야. 나머지 다 무슨 말. 자, 그래서 그러면 교점 좌표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으면 몇 콤마 몇 개를 이었군 해야 돼요. 0,2 그리고 몇 콤마면 대칭쌍에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어디 위에죠? 1,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해서 f0은 2, f2는 0, f2는 1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왜인지는 내가 써놨고 방금 설명했으니까 까먹으면 너네가 설명서를 생각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리고 증명도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안 보고 증명해보고 제대로 한 게 맞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하다 보면 기억이 더 오래 가. 그렇게 해야 원래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들 또 풀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7분이니까요 20분에 시작할게요. 시작 때 13분이니까 시작합시다.